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이 인류의 문명 발달과 과학의 발전으로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 지난 400여 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연구해온 인류는 미지의 세계였던 별의 탄생과 죽음, 더 나아가 우주의 탄생과 인류의 기원에 대한 비밀까지 하나둘 풀어가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인간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근원적인 그런 대답은 호기심입니다. 자연에 대한 호기심. 근데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류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인류 발전을 위한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자연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 자연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자연 법칙을 알게 됨으로써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인해서 저희들이 인류가 발전하고 또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지난해 12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 관측 장비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며 또 하나의 새로운 우주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James Webb begins a voyage back to the birth of the universe. Punching a hole through the clouds, 20 seconds into the flight, good pitch program reported. 과학자들은 최초의 우주 망원경인 허블이 그랬듯 우주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주로 쏘아 올려진 지 한 달 만에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L2 목표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고 전원 공급 장치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우주 관측에 돌입했습니다. 허블보다는 무려 약 해상도가 100배 이상 되는 강력한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우주의 탄생 직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쏘아 올린 거죠. 그래서 아마 천문학에서도 아주 황금기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꿈이 녹아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리가 가설로만 세워놨던 빅뱅 이후 우주 초기의 은하와 최초의 별을 관측하고 궁극적으로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죠. 천문학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과연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관측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천체, 천문학의 역사부터 우주 망원경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의미와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가 봅니다. 인류의 우주를 향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합니다. 별과 우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들려주는 천문학 작가이자 과학 칼럼니스트 이광식 작가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 하나로 한국 최초의 천문 잡지와 교양 천문학 책을 펴내는데요. 제가 강화에 들어온 게 한 20년 넘었거든요. 들어온 목적이 별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생활을 접고 여기 와서 그래서 관측을 하고 천문학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책을 쓰게 됐거든요. 전원주택같이 보이는데 별을 어디서 관측을 하세요? 주로 저 2층 베란다에서도 하고요. 그 베란다에다가 또 그 시선이 많이 차단되니까 제가 원두막처럼 이렇게 철골 구조를 올렸어요. 그래서 원두막 천문대라는데 거기서 10인치 반사 망원경으로 겨울에 주로 관측을 하죠. 관측은. 우주를 더 알고 사색하고 싶어 강화도 태모산으로 들어가 작은 개인 관측소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보며 우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신비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캐도 그 수수께끼는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떤 신비까지 이 제임스 웹이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아마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아마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광식 작가는 매일 하늘을 봅니다. 겨울에는 12인치 반사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고요. 낮에는 굴절 망원경으로 태양 흑점도 관측합니다. 밤에는 마당에서 육안으로 별을 보며 우주에 대한 궁금증과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즘에는 뭐 카시오페야, 그리고 사자, 그리고 또 별자리 왕자라고 하는 오리온 자리, 이런 것들이 하늘에 가득 있으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볼 때마다 늘 감탄을 합니다. 이광식 작가 또한 제임스 웹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인류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들여다보던 인류의 시선. 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최첨단 광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여겨지며 고도화된 것과 달리 망원경이 탄생한 것은 불과 400년 전입니다. 한스 리퍼세이는 두 개의 렌즈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 물체가 확대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인류 최초의 망원경을 제작하죠. 망원경 발명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의 천재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개선 제작하여 천문학 관측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는 1610년 망원경을 통해 은하수가 별의 무리임을 처음으로 관찰했고 태양의 흑점, 토성의 고리와 목성의 4대 위성, 금성의 모양 변화를 관찰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근대 이전의 우주론을 뒤엎은 위대한 발명품인 망원경은 그 이후 많은 발전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돼 왔는데요. 2015년부터 칠레의 라스 캠파나스 천문대엔 세계 최대 규모의 광학 망원경인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건설되고 있죠.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 호주와 함께 참여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영상과 분광 관측을 통해 외계 생명체의 기원, 우주 생성의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우주를 향한 호기심은 지상을 넘어 우주 망원경까지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우주로 망원경을 띄워 관측을 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주와 천체를 관측하는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받는 우주 망원경은 1990년 4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 망원경에는 허블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20세기 초 은하와 우주 팽창의 발견으로 유명한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건데요. 천체 관측은 옛부터 지상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천체 관측이 어려웠고 공기 중 작은 입자들에 의해 빛이 산란되거나 대기층에서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X선 등의 다양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우주 밖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주 망원경이 시작된 얘기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지구의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주 정거장이나 또는 외계에서 본다면은 지구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가 이 지구의 대기나 또는 바다 때문에 그렇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의 이 공기 대기는 천문학자들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지구가 이 공기를 흔들리죠.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을 찌그러뜨려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망원경을 지상에 만들더라도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는 또렷하게 상을 볼 수, 우주에 있는 은하나 이 별의 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기는 또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특히나 적외선이나 뭐 그런 쪽에 있는 그런 긴 파장의 신호들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 자체가 또 빛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마 오로라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망원경 자체를 아예 우주 공간에 지구 대기 위에 올려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이제 우주를 관측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하면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아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여러 파장의 전자기파를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나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으니 24시간 관측할 수도 있겠죠. 1946년에 라이만 스피처 박사가 처음 이 획기적인 제안을 했고 1969년이 되어서야 미국 나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 반사경의 지름은 2.4m, 경통 길이 13m, 중량은 12.2톤에 달하며 지상 610km 고도에서 초속 8km의 속도로 97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돕니다. 그동안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요. 시작부터 수월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허블이 관측한 천체 사진의 초점이 너무 흐렸던 건데요. 거울이 빛을 한 점에 모으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지구로 다시 가져와 수리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데요. 장비와 부품을 교체하고 반사경의 초점을 보정하는 정비를 실시한 후 또렷한 눈으로 우주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Over here is the picture taken after the servicing mission, and this is what the new 1994 wide field planetary picture will show us. The pictures are remarkable. The science that will come from the pictures are of historical significance. 1997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더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1997년에는 근적외선 파장대로 우주의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카메라와 분광기를 설치했고 1999년에는 자이로스코프가 고장나 잠시 관측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7명의 우주 비행사가 탐사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태양 전지판을 교체하기도 했죠. 2009년에 새로운 카메라와 분광기 등을 설치함은 물론 허블이 임무를 종료했을 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까지 설치하며 애초 기대했던 수명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요. 허블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와 우리 인류의 지식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고 또 특히 천문학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한 문장이나 한두 마디 요약하기는 한 10분에 요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좀 보태자면은 허블 이후에 이 천문학 교과서가 거의 새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허블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울트라 딥필드로 빅뱅 직후에 생긴 아주 오래된 은하를 발견해냈고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죠. 블랙홀과 외계 행성계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관측해내며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에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정도로 그 나이의 범위가 되게 넓었습니다. 그러나 허블 우주망원경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관측적 증거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우리 우주의 나이가 약 130억 년대라고 특정할 수 있었고요. 또 초신성의 폭발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도 마련을 해주었고요. 또 모두가 알고 있는 허블 울트라 딥필드,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됐던 공간에 10,000개가 넘는 은하가 관측이 되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인식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인류의 작은 발걸음.
허블 우주망원경은 2018년 임무를 마치고 회수돼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될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의 발사가 지연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사에 따르면 허블은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자연적으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운명을 마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허블의 뒤를 잇는 최강 스펙의 우주 천문대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우주망원경일까요? 제임스 웹은 미국과 유럽, 캐나다 우주국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되기 이전인 1989년부터 구상했다는데요. 우주 초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외부 행성을 더 자세히 관측하려면 허블보다는 훨씬 크고 적외선 파장이 특화된 망원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고 약 20여 년의 개발 기간 동안 수십 차례 발사가 지연되는 진통을 겪으며 예산이 18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망원경의 전개와 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작동에 대비하기 위해 10번이 넘는 리허설이 진행되고 드디어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And liftoff. Décollage, liftoff from a tropical rainforest to the edge of time itself. James Webb begins a voyage back to the birth of the universe. 테니스 코트만큼 거대한 망원경을 직경 6m도 안 되는 발사체 적재함에 실어야 했기 때문에 망원경을 꼬깃꼬깃 접은 채 적재함에 넣어 우주로 쏘아 올렸고 태양 전지판과 햇빛 가림막, 보조 거울, 주 반사 거울 등이 모두 우주 공간에서 차례로 펼쳐졌는데요. Séparation Webb Space Telescope. Go Webb! 첫 번째 고비로 여겨진 태양열 차단막부터 골든아이라 불리는 주 거울까지 완전하게 펼쳐 고정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발사된 지 약 2주 만에 망원경 전개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천문학상 최대 프로젝트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구되었고 개발하는 데 11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는데요. 모두의 기대를 안고 발사된 제임스 웹은 지구에서 출발한 지 약 한 달 동안 150만 킬로미터의 여정 끝에 임무 수행 장소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5일 오전 5시에 최종 목적지인 라그랑주 L2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적외선이라는 것은 주로 낮은 온도의 물체에서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이라든지 바다, 구름, 그리고 모든 다양한 생명체들에서 끊임없이 적외선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만약에 지구 궤도를 돌게 된다면은 지구에서 나오는 적외선광이 너무나 밝아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천체의 희미한 빛을 관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어떤 현상과 같냐면은 한낮에 별을 관측하려고 하는 그것과 같은 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먼 천체로부터 희미한 빛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끊임없이 교신이 가능해야 되고 태양, 지구로부터 오는 빛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한 지점이 바로 라그랑주 L2 포인트 지점입니다. 라그랑주 L2 지점은 태양과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이 함께 작용해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지구와 똑같은 365일로 맞춰진다는 특징이 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약 3개월간 18개의 거울을 세밀히 정렬하는 고난도의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시험 관측 등의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태양 주변을 돌며 우주를 관측할 예정이고요.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6월 말 또는 7월부터 정식 관측에 나서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우주의 시작부터 생명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이르는 신비로운 과학 이야기가 넘쳐나는 과학기술 문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특별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6분의 1로 축소시켜서 만든 축소 모형입니다. 먼저 이 주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별의 빛을 이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원래 실제로 별빛이 오면 여기 반사가 돼서 여기 부경에 반사가 되고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웹망원경의 주경 18개의 거울 중에 하나 실제 크기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제 금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이 큰 원이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실제 크기입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크기는 한 개의 거울로 2.4m짜리고 웹망원경은 이 거울이 18개가 들어가서 있는 것이 웹망원경이라서 훨씬 크게 크죠. 이 망원경이 이제 18개 들어가면 훨씬 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크기 때문에 이 웹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육각형 형태의 거울 18개를 벌집의 형태로 이어붙여 주경의 지름이 6.5m에 달하며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2배 이상 크고 질량은 절반 수준인 6.2톤입니다. 또한 97분마다 한 바퀴씩 지구를 도는 허블이 주로 우주의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광학 우주망원경이라면 제임스 웹은 가시광선보다 더 깊은 우주를 볼 수 있는 적외선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은 가시광선하고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또는 이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라는 파장으로 우주를 보는 망원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에서 볼 수 없는 약간 파장이 더 긴 빛을 얘기하는데 그 빛으로 우주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 빛으로 우주를 봐야지 사실은 아주 멀리 있는 그 은하라든가 최초의 별 그런 것들 갖다가 관측할 수 있었는데 그런까지 약간 나아가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색 이동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적색 이동 값이 크면 클수록 멀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허블 우주망원경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5 정도까지. 였는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11, 12, 13 그 정도였어요. 2~3배 정도 적색 이동 값이 더 큰 값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뮬레이션 연구를 갖다 해서 보니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그 우주를 갖다 보게 되면 적색 이동 11, 12, 13에 있는 최초의 은하들이 그대로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포텐셜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현대 천문학에서 적외선이 중요한 이유는 우주 초기의 빛을 연구하는 데 중요하고 외계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외선 빛은 파장이 길어 우주 먼지가 많은 지역도 잘 투과하는데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가장 먼 우주 천체는 134억 광년 떨어진 은하입니다. 하지만 허블은 가스나 성운에 가려진 별은 관측할 수 없죠. 이에 비해 제임스 웹은 적외선 망원경의 특성상 별이 탄생한다는 성운 속을 뚫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6.5m에 달하는 반사경을 이용해 빅뱅, 즉 137억 년 전 우주의 탄생 이후 태어난 첫 별과 은하까지 관찰할 수 있죠. 이뿐 아니라 자외선 분광기를 이용해 먼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고 생물의 존재 가능성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연구개발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인인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손상모 박사와 화상 연결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JWST가 지금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L2 지점까지 이제 도달에 이제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나사랑 STSCI 분위기는 현재 어때요? 재미있는 게 이제 반응이 딱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아니는데 이제 그 L2 지점까지 책임졌던 팀은 이제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우리는 집에 가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 정말로 그런 분위기였고 이제 교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 광학팀이나 아니면 그 기기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뭐 기대도 하지만 이제 여태까지 연습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굉장히 뭐 좋아도 하지만 그렇게 그런 두 가지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임스 웹 망원경은 현재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L2 지점에 안착은 했지만 아직 많은 준비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 약 5개월간의 망원경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울 정렬 과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발사로 인해서 굉장히 진동이 심해서 거울들이 이제 각자 흐트러져 있거든요. 이 흐트러진 그 조각 거울들을 하나로 정렬해서 마치 큰 하나의 거울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빛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과학 기기들을 적정 온도로 맞춰가지고 원하는 과학 관측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5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앞으로 그 후에 이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면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관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육각형 18개가 모인 벌집 모양의 초대형 거울이 돔 모양으로 펼쳐져 별빛을 받아들입니다. 거울 본체는 원소번호 4번 베릴륨 합금으로 만들었고 망원경은 거울이 클수록 한 번에 많은 빛을 담을 수 있어 좋은데 6.5m면 우주 망원경 중 가장 큰 크기죠. 그리고 그 아래 배 모양은 태양빛을 가려 망원경 내부에서 적외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양 장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 우주로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거겠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 이후에 지금까지 L2에 안착하는 과정까지 정말 완벽하게 모든 전개가 끝나고 이제 준비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남은 5개월 동안 또 똑같이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서 이제 제 원래 목표했던 대로 외부 우주 망원경이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또 외부 행성계의 그런 생명의 흔적을 우리가 막연히 외부 생명체가 이제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망원경의 미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주 최초의 별과 생명체가 존재하는 외계 행성을 찾는 것. 그리고 빅뱅과 우주 시작 시점에 있었던 일을 밝히는 것. 임무에 성공한다면 인류의 우주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첫 번째로 관측할 천체는 대마젤란 은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정렬 후 초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밝기가 균일한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죠. 대마젤란 은하는 지구에서 약 17만 광년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은하 중 하나로 별의 탄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마젤란 은하의 내부 상태와 진화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임스 웹이 별의 탄생이나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상망원경에서 제임스 웹이 포착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천문대의 1m 망원경에 제임스 웹이 포착된 건데요. 스크린샷 해놓은 게 있는. 괜찮네. 좋습니다. 네. 괜찮네요. 지난 1월 11일 밤 9시부터 2시간 30분 정도 1분 노출로 연속 관측을 통해 얻은 영상입니다. 예, 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아시다시피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를 갖다가 제가 연구를 했었고 그때 이제 우주 초창기 우주의 나이가 수억 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최초의 은하를 갖다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그림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초창기 우주 최초의 은하와 별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으로 과학자, 천문학자들은 무엇을 더 연구하고 밝혀낼 수 있는 걸까요? 천문학은 우리에게 당장의 이득을 안겨다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먼 미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문학은 이제 타임머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먼 과거를 갖다가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우주를 보게 되면 저희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천체, 예를 들면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갖다가 가야 하는 그런 이제 천체를 본다는 것은 그 천체의 1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천문학에서는 과거를 본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뭐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갖다 캐고자 할 때 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탄생하고 그런 시점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들도 이렇게 명왕경으로 이제 먼 우주를 봐가지고 최초의 그런 천체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네, 그런 일을 갖다가 허블 우주망원경은 하지 못하지만 제임스 웹은 할 수 있다.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죠. 아직 우리가 그 모든 걸 밝혀내기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옛사람들이 그랬듯 우리가 모르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사의 절기를 예보하는 천문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늘의 운동을 관측하여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대고 수확하는 시기를 백성들에게 알려줬죠. 일식과 월식 외에도 수성과 금성 등의 움직임도 관측했고요. 세종대왕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낮 시간과 밤 시간의 간격을 백성들의 생활 리듬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는 지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러 현상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이러한 관측 기록은 오늘날에도 귀중한 천문학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그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팀이 나사와 캘리포니아 공대 등과 함께 전천 적외선 영상 분광 탐사를 위한 우주 망원경 스피어 X의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스피어 X가 담고 있는 의미는 크게 이제 전천이라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그다음에 영상 분광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미션입니다. 일반적인 그 제임스 웹이라든가 혹은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천이 아닌 일정 부분에 그 포인팅을 맞춰서 굉장히 깊고 정밀하게 이제 관측하는 미션인 반면에 이제 스피어 X 같은 경우에는 전 하늘을 다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점이고요. 공동 제작 12개 기관 가운데 미국 국적이 아닌 기관은 천문연이 유일하죠. 스피어 X는 관측 영상과 우주의 천체 방출 스펙트럼을 재구성해 우주에 존재하는 약 20억 개에 달하는 개별 천체들을 102개 색깔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 X는 그 특이하게 그 분광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영상 분광 기술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소형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 소형위성 1호에 들어가는 이제 과학 탑재체에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을 때, 그래서 이런 선형 분광 필터를 써서 심우주 탐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걸 이미 저희가 개발해봤고, 그런 개발 도중에 그 칼텍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과제 책임자분이 저희가 이런 개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스피어 X도 어쨌든 비슷한 컨셉의 미션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과거 차세대 소형위성 1호의 과학 탑재체 NISS에 최초로 적용한 선형 분광 필터를 스피어 X에 적용하는데요. 천문연구원이 과거부터 축적한 기술이죠. 이와 함께 천문연구원은 망원경의 우주 환경 시험에 사용될 극저온 진공 챔버 개발과 테스트를 주도하고 관측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 과학 연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팀이 밤하늘보다 수천 배 어두운 극미광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30cm 소형 망원경을 국내 기술로 만들었는데요. 바로
K 드리프트 망원경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K 드리프트 시험 모델을 보현산 천문대에 설치해 관측에 성공했죠. 큰 망원경들이나 우주 망원경들은 멀리 있는 곳을 보기 때문에 시야각이 좁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까이 있는 넓게 퍼진 물체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망원경으로 보기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망원경으로 시야를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큰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에 비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하늘의 영역이 수백 배 이상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까이 있는 넓게 퍼진 물체들을 볼 수 있고, 그걸 보는 데 있어서 이제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이제 적용시키는 망원경이죠. 네. K 드리프트와 같은 비축 자유 곡면 반사 망원경은 작은 구경의 소형 망원경으로도 더 넓은 시야에서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우주와 우리 은하의 구조를 연구하기에 적합한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대 단일 구경인 8.2m 스바루 망원경과 동등한 품질의 거대 은하 주변 극미광 영역 관측 영상을 획득해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모델을 통해서 확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만족 못하는 수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개선해서 정말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그 망원경을 지상에서 이제 구현한 다음에 그걸 이제 우주 망원경을 올릴 생각이고, 아마 지상에서는 최소 5대 이상 정도가 더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K 드리프트라는 이름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현재까지의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 과학 망원경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다음 운영을 계획 중인데요. 낸시 그레이스 로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 망원경은 2027년 발사 계획으로 현재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블보다 100배 넓이의 영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망원경인데요. 제임스 웹이 작은 영역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고 한다면 로만 우주 망원경은 아주 넓은 영역을 빠른 속도로 훑을 수 있습니다. 발사는 2040년경을 목표로 예정대로 제작되어 우주에 가게 된다면 빅뱅 직후 최초의 별이 존재하기도 훨씬 전 초기 우주의 암흑 시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또는 지상에서 건설되고 있는 망원경들이 아주 최근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될 우주 망원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더 크게, 더 세부적으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크게는 당연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주경의 빛, 또 우주로 내보낼 수 있는 주경의 크기가 더 커짐에 따라서 빛을 더 자세히 모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빛을 모은다는 것은 더 희미한 천체까지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보낼 우주 망원경들이라든지 건설될 지상 망원경들은 더 큰 망원경이 건설이 될 것이고요. 또 세부적이라는 것은 각각의 여태까지 이루어낸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지상 망원경들이 이루어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더 세부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임무가 아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주 망원경이나 지상 망원경들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개의 새로운 탐사 로봇이 화성에 착륙했고, 퍼시비어런스와 함께 화성에 도착한 무인 헬기 인저 누이티는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의 인류 첫 동력 비행 쾌거를 이뤄냈죠. 2022년 새해에는 더욱 다채로운 우주 개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달에 다시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도 준비하고 있죠. 우주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의 귀중한 눈입니다. 허블이 첫 발사된 이래 중요한 성과를 많이 이뤄냈고, 제임스 웹도 앞으로 10여 년간 우주를 향한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되어줄 겁니다. 때문에 제임스 웹이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두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끝이 없고 어두웠던 하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주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천문학뿐만 아니라 또는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또는 심지어 더 높을 하자면은 종교까지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학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인류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 궁극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미지의 세계. 우주 개척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